저는 올봄에 결혼한 29의 여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저만의 작은 여성 전용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인생은 거의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일을 당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가 겨우 탈출해서 이제 한숨 돌리고 사는 중이네요.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었고 친정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 여러모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빠의 조언으로 대학 다니면서 청약 통장을 만들었고 회사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을 때 재미삼아 신청한 청약이 덜컥 당첨이 되어 이른 나이에 아파트를 하나 갖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대출도 많이 받았고 제가 회사 그만두고 제 사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결혼하기 전에 다 갚은 상태였어요. 최초 분양가는 3억이 조금 넘었지만 지금은 주변에 KTX역이 들어오고 나서 최근 거래 가격으로 8억이 넘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 때문에 시댁에서 저를 등쳐먹으려고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남편과는 2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눈에 뭔가 씌이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고 다른 건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게 맞나 봐요. 연애하고 있을 때는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좋아 죽고 못 살잖아요. 저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홀딱 속았으니 이날 이때까지 똑똑한 줄 알고 살았는데 완전히 헛똑똑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키도 크고 얼굴이 깔끔하게 잘생긴 호감형이에요. IT 개발자라고 하는데 월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의 제 수입에 비해서도 적었고 예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받았던 연봉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 수입이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남자친구를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다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도 그렇고 이상하게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라고요. 저는 결혼 직전 예비 시댁에 인사하러 갈 때까지 시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정확히 주소가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야 남자친구는 자기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셨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바로 못하고 말을 돌리길래 저는 속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님과 둘이 살고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그리 서두른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요즘은 무조건 남자가 집해오는 시대가 아니고 반반 결혼하는 게 유행이래.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즘 우리 나이에 집장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조금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반반 결혼할 수 있으면 나야 좋지. 그래, 그럼 자기는 완전 복받은 사람이네. 왜냐하면 나는 내 집 장만 해놨거든. 결혼할 때 내 아파트에서 시작하면 혼수는 자기가 다 해오는 건가? 뭐? 너 집이 있다고? 너가 나보다 낫다. 그럼 혼수는 당연히 내가 다 알아서 해가야지. 근데 그 아파트 어디에 있는 건지 물어봐도 돼? 제가 집이 있다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하자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결혼에 서로 시큰둥하고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서 양가 부모님께 날짜 잡고 인사드리자고 재촉했어요. 사실 저는 30 전에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하도 빨리 하자고 졸라대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20대 막판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다만 결혼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아이는 몇 년 뒤로 미루자고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임신을 하면 계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러 갔을 때 부모님께서는 사위 왔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저한테 미리 직장이나 집안 환경에 대해 들으셨고 큰 결격 사유만 없으면 반대할 생각 없으니 그저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셨죠. 그리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는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결혼하면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어때? 나도 출가하면 이제 엄마 혼자 사셔야 하는데. 엄마 집을 팔고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뭐?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그건 싫은데.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혹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내가 어머님 모시길 바라는 거면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해줘. 나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예비 신랑이 어머님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는 말에 저는 질색을 하며 절대 그럴 생각 없다고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 댁 근처에 집을 얻을 수 있으면 가까이 지낼 수는 있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제가 대놓고 난색을 표했더니 남자친구는 그냥 한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싫으니 절대 생각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단호한 거절 이후로 저한테 더 이상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어머님 댁에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겨우 10분 정도 거리에 살고 계셨고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집이 있다는 말을 시어머니한테 했었나 봐요. 가장 먼저 제게 물어봤던 소리가 제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아들 장가가면 신혼집 마련할 때 보태주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너한테 집이 있다고 들었어. 그럼 신혼집은 거기서 시작하는 게 어떠니? 어차피 이 집은 다른 형제도 없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약간 속물 같은 이야기지만 신축 30평대 아파트를 저희 부부에게 주신다는 말을 듣고 조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이 재산을 저희에게 물려주시는 건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후로 남자친구는 결혼식 전에 아예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자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 할 건데 미리 해놓으면 편하고 좋지 뭐. 미안한데 난 혼인신고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생각이야. 괜히 서운하게 생각하진 말아줘. 남들도 결혼해서 최소 석 달은 살아보고 하라더라.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물론 서운해하긴 했지만 주위에서 먼저 결혼한 선배 언니들이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인신고만큼이라도 꼭 몇 달은 살아보고 나중에 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상견례를 했는데 남자친구의 가족은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자친구에게 집안 사정에 대해 확실하게 듣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대충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 두고두고 지금까지 후회가 되네요. 아무튼 상견례 때 신혼집을 제가 가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대신에 예단 예물 같은 것들은 생략하자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이라고 딸랑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시키고 싶진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른 형제도 없고 제가 가진 재산은 전부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니까 예단 예물 생략하지 말고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소리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일단 동의를 하고 대신 결혼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어요. 다 끝난 일이라 생각했는데 상견례 끝나고 며칠 후에 어머님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시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혼수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 집에 드릴 거니까 알아서 사고 예단은 물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알아서 친척들까지 다 챙길게. 그렇게 저한테 달라고 하신 금액이 무려 3천만 원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단비 빼고는 따로 요구하신 건 없었고 대신 저희 집에 들어가는 살림살이를 제 마음대로 하라더니 하나하나 따지고 간섭을 하셨습니다. 세탁기 냉장고도 제가 고른 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라 하시고 침대도 브랜드까지 이야기하시며 꼭 그걸 하라 말씀하셨어요. 집 인테리어까지 간섭을 하면서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손님방을 꾸며서 침대랑 작은 옷장까지 들여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맞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엄마가 편찮으시거나 갑자기 아프면 모시고 살 수도 있는데
아예 우리 집에 어머니 방을 만들어 놓자. 그때가 가구를 함께 보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벙쪄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상의도 없이 맘대로 하자 그래? 그리고 그 말은 자기 생각이야? 아니면 어머님 생각이야? 대체 우리 혼수 고르는데 어머님 방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왠지 지난번에 어머님 합가 이야기의 연장선인 것 같아서 짜증을 확 냈더니 이번에는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같이 살자는 소리가 아니잖아. 나중에 당신이 아이 낳으면 애도 봐줄 겸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부모가 병들고 아프면 그런 마음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들이면 원래 부모 모시고 같이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남편이랑 둘이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머님과의 합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이라면 자식 생각해서 불편할까봐 합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것이 정상일 텐데, 어머님 역시도 자꾸 같이 살자는 뉘앙스로 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서 예비 신랑과 싸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예단비로 3천을 보낸 것에서 나중에 어머님이 500만 원을 돌려주셨고, 저한테 그 돈으로 사고 싶은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걸 사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엔 따로 예물 받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모아놓은 돈이 딸랑 2천만 원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혼수 맞추는데 보태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워낙 정신이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남자친구의 2천만 원은 제가 어머님께 보낸 예단비 중에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저희가 결혼할 때 그 집안에서 쓴 돈은 없다시피 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다 뒤집어 엎고 없던 일로 하고 싶었는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 하더라고요. 지금 의견 충돌이 있어도 다 지나갈 일이겠거니 생각하며 이미 예식장까지 잡고 청첩장도 뿌렸는데 그냥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건 결혼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신혼집으로 남편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용 증명 하나가 저희 집에 날아들었어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먼저 열어봤는데 무슨 은행에서 채권량도 통보라면서 금액도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가 이게 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당신이 은행에서 빌린 돈 안 갚아서 다른 기관으로 양도한다던데? 당신 나한테 숨기는 빚이 있던 거야?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간신히 참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빚이 있다면 절대 결혼 전에 숨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8천만 원이라니요.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서류를 확인하자 깜짝 놀라더니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풀었고 저는 속이 다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사실 내가 쓴 돈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쓴 돈이야. 몇 년 전부터 내가 이자만 갚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채무조정 신청했거든. 하지만 너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할게. 나중에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저는 남편에게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나중에 들켜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또 다른 숨기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고 했죠. 남편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줄줄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말 듣다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신용대출에 카드빚도 2천만 원이 더 있었고 은행도 아니라 삼금융권 같은 이상한 곳에서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이없었던 건 아버님이 멀쩡하게 잘 살고 계신데 지금은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미리 말 못한 건 이해해줘.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큰 금액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돈을 못 갚고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구속되신 거야. 내가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하다가 나까지 이 모양 이 꼴 된 거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결혼 전에 남편이 아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딴 곳으로 돌리고 회피하기 급급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시댁 친척들을 따로 만나게 한 적도 없었는데 결혼식 날에 뭔가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는 걸 뒤늦게 눈치챘습니다. 이제야 약간 위화감이 들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숨긴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고 저는 눈앞이 막막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자기도 미리 말 못한 걸 후회한다며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는데 쉽게 용서가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다퉜고 저는 캄캄한 미래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우울증 불면증까지 생겼어요.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부모님들이 가만 안 있으실 게 뻔한 일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진 빚을 나한테 미리 말 안 한 건 무조건 당신 잘못이야. 나한테 당신 채무 때문에 피해 오는 일은 절대 없게 해줘.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일이 커지기 싫어서 일단 덮어놓고 모른 척하기를 택했어요. 남편도 그제야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며 사건을 일단락시켰습니다. 당장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아나가라고 했죠. 솔직히 세상 어떤 여자가 이런 빚을 알고 나서도 결혼을 진행했겠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월에 1,000만 원을 넘게 벌고 남편이 단 300만 원을 벌더라도 그게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던 건 꼬박꼬박 정해진 월급을 집에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편 월급의 절반 정도를 빚 갚는 데 써버린다고 생각하니 금액을 떠나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일단 신경 쓰기 싫어서 덮어놓고 모르는 척 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 빚을 제가 함께 감내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았을 때 두 번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혼하고 2달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낮 시간에 회원들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니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어쩌면 좋아. 진짜 큰일 났어. 우리 엄마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감옥에 있는 아버님의 채무자들이 어머님의 집을 찾아내어 압류를 했고 경매에 넘긴다는 소리였어요. 제가 뒤통수 맞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순식간에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어머님의 세간살림들은 전부 헐값에 싹 다 정리를 해버렸고 어머님의 옷이랑 신발과 생필품 몇 가지만 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진짜 사람이 멀쩡하게 눈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겠니? 돌아가는 이야기는 아들한테 대충 들었지? 갈 곳이 없어졌으니 당분간 아들 집에서 지내야겠다. 나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인데 너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쩌고 할 여유도 없어. 난 저쪽 방에서 지내면 되겠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어머님께 같이 살겠다고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쩌냐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오히려 어머님이 저보고 싸가지가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이렇게 못 산다고 해봤지만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신이 우리 집 사정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지금 싫다고 엄마 내쫓으면 어디로 가시라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나도 너무 서운해. 내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할 테니까 며칠만 참아줘. 아무리 싫다고 말해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어머님 거처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예정에도 없던 합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어머님이 매일 아침 7시에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문을 두드리면서 해가 중천이니 빨리 일어나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회원들 운동 가르치고 마감하고 집에 오면 밤 11시예요. 편하게 앉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 정말 피곤합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에 집에서 나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에는 최소한의 집안일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안 그래도 결혼하자마자 대형 사고가 빵빵 터져서 심란한데 어머님이 아침마다 일어나라고 깨우니까 정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7시에 일어나라 깨우는 이유도 자기 아침밥 차려달라는 소리였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머님 나갈 때까지만 참자는 생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밥을 차렸는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 음식 타박까지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밥이 질잖아. 너는 밥물 하나 똑바로 못 맞추니? 그리고 너 신랑 월급은 그냥 이번 달부터 나한테 맡겨라. 결혼 전에도 내가 관리해줬고 앞으로도 내가 적금 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월급 들어오면 내 통장으로 싹 이체해라. 알겠지? 진짜 듣던 중에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남편 월급 300만 원 정도 받으면 그 와중에 자기 빚 갚느라 절반 정도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결혼 전에도 어머님이 남편 월급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저희 결혼 준비할 때 보태준 것도 없었잖아요. 제가 빚 갚고 나면 어머님 드릴 돈도 없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더니 한마디를 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너가 버는 돈도 나한테 맡겨.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재산인데 내가 관리해주면 되잖아. 너 한 달에 얼마나 버니? 듣기로는 1,000만 원 넘게 번다며? 그럼 나한테 500씩 보내라. 내가 모았다가 너 애 낳으면 줄게. 저는 이미 대답할 기운도 없었고 그날 이 결혼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어머님은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말 나왔으니 할 말은 좀 더 할게. 너 이 집 말이다. 어차피 내 아들이랑 계속 살 집이잖아. 기왕이면 공동명의로 해줘라. 그래야 나중에 세금도 아끼고 그런다더라. 이제는 제 집까지 공동명의 해달라고 입을 나불거리는데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결혼 전에 예단도 3천만 원 현금으로 드렸고 어쩌다 보니 어머님까지 내 집에 들어와 사는 것도 열받아 미치겠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시댁에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는 집까지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니 당연히 싫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하나 모르시는 게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랑 혼인신고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문득 어머님 사시던 집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떼어보고 또 한 번 뒤통수를 맞게 되었어요. 말로는 빚쟁이들이 압류하고 경매에 넘겼다고 하는데 사실 이미 근저당이 상당 부분 잡혀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님 명의도 아닌 집이었어요. 제가 어머님 아파트 앞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서 이 집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검색을 해보던 부동산 사장님은 뜻밖의 말을 해주셨어요. 사모님, 이거 경매 잡힌 게 아니에요. 집주인은 멀쩡하신 분이고 입주 시작할 때부터 월세 놓던 물건인데 보증금 3천에 월세 80만 원으로 얼마 전까지 누가 사셨나 보네. 지금은 계약 기간 다 되어서 나가셨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 집을 자기 집인 것처럼 행세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겠다는 말도 전부 사기였던 거죠.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이게 사기 결혼이구나, 내가 완전히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제가 집이 있다는 말을 하자마자 결혼에 적극적으로 변했고 모자가 함께 제 집에 들어와서 살 계획을 이미 다 세워두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서 감옥에 있다는 말도 전혀 못 믿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당신 이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싫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이 집 담보로 3억 정도만 대출 받아서 우리 엄마 전세라도 얻어서 내보내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야 시커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당장 너희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모자 정체가 뭐야? 원래 이런 식으로 여자 등쳐먹고 다니는 사기꾼이지? 무슨 말이야? 사기꾼이라니? 자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끝까지 착한 척하는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살던 집, 자가가 아니고 월세집인 거 다 알고 있다 말해줬어요.
대체 그렇게까지 나를 속여서 뭘 얻어내려고 했던 거야? 제가 다 알고 있다 이야기하자 남편은 자긴 진짜 몰랐다며 끝까지 변명을 이어나갔어요. 나도 엄마한테 속은 거야. 진짜라니까. 제발 믿어줘. 알겠어. 그럼 경찰에 고소 안 할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당신 엄마 데리고 나가줘.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당신 엄마한테 드렸던 예단비 3천은 돌려줘야겠어. 어차피 서류상 남남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내자. 남편은 알겠다며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거실 밖에서 남편과 어머님이 아웅다웅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자기가 왜 나가야 하냐고 절대 안 나간다고 버텼고, 남편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 고소당하면 큰일이니까 빨리 나가자 하더라고요. 진짜 가지가지 제가 저 인간한테 완전 속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결국 못 나간다고 버티는 어머님을 남편이 끌고 나갔고, 며칠 후에 잠시 지낼 곳을 정했다며 어머님과 본인 짐을 가져가더라고요. 3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어머님께 다시 돌려받았으니 2,500만 원을 갚으라 했고, 첫 달에 1,500만 원 그리고 다음 달에 1,000만 원을 남편이 제게 주면서 저희의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은 고작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고작 3개월의 결혼 기간이었어요. 물론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정식 결혼으로 기록에 남지는 않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언니들이 결혼하고 최소 3개월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대체 무슨 죄를 짓고 살길래 대놓고 저를 등쳐먹으려고 하던 두 모자가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로 꼼짝도 못하고 도망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나간 뒤로 돈을 갚을 때 말고는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난 적 없었고, 따로 사적인 연락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 아파트를 뺏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자고 했었던 건가 싶습니다. 별 이상한 인간들에게 걸려서 인생 망칠 뻔했는데, 석 달 만에 정신 차리고 끝내버린 건 그나마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신혼살림 차렸던 집은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정이 떨어져서 들어가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주고 지금은 부모님 댁에 들어와서 지내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